여러분,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내년에 최저임금을 협상을 하고 있죠. 아마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조만간 이제 최저임금이 내년에 얼마나 오를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면요, 최저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공약은 2020년에 만 원까지 인상을 한다. 이런 공약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인상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8,59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올해 2021년에는 8,72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노총도 마찬가지, 민주노총도 마찬가지, 만 원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 원을 한참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양대 노총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저임금이 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 원이 넘으면 일자리 폭망합니다. 일자리 진짜 폭망해요.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 진짜 폭망한다니까요. 저는 일자리가 폭망하는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망한다는 걸 말입니다. 이것은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실제 연구해서 이게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서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르느냐에 따라서 시나리오별로 일자리가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통계 지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8년 16.4% 올렸을 때 15만 9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 10.9% 올렸을 때 27만 7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 2.9%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 최대 6만 1천 명이 줄었고요. 올해 1.5% 인상했는데도 최대 3만 1천 명이 줄었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국밥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장사가 안 된 면도 있습니다. 안 된 면도 있어요. 제가 그만큼 능력이 없는 면도 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4명 반이 시작했거든요. 4명 반. 저는 반일만 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2019년 무렵에는요. 19년 무렵에는 2명이 일했어요. 그러니까 2.5명을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2.5명을. 최저임금을 워낙 많이 올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감당이. 그만큼 현장에서는요. 최저임금 때문에 그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노동계에서 지금 올려달라고 하는 만 원 올리게 되면요. 저는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들도 망할 뿐만 아니라 영세기업들도 그냥 퍽퍽 쓰러질 것으로 예상해요. 아니 물건값을 그만큼 올리면 되는데 물건값 그렇게 못 올리거든요. 소비자들이 안 사줘요. 게다가 가계부채가 지금 너무 많은 상태라서요. 소비 여력이 굉장히 떨어진단 말입니다. 물건값을 올리는 만큼 매출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만 원을 올리겠다? 그러면 자영업자 줄폐업, 영세기업 줄폐업.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더 내보내는 수밖에 없고요. 일을 덜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보는 것은 지금 5%만 올렸을 때도 10만 명, 최대 1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난다. 10%를 올리면 20만 명, 15%를 올리면 14.7%를 올리면 이게 만 원인데 30만 명 이상의 어떤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계에서는 이 분석을 보고 협박이라고 이야기해요. 협박. 지금 사용자 측이
노동자들을 협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현장에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저도요. 전 사람을 뽑지 않고 있어요. 왜냐고요? 감당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당 못하기 때문에. 제가 덜 버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 한 사람을 뽑는다면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기회비용까지 따지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안 뽑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 예. 실제로도 지표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올리는 만큼 예, 자영업자는 더 빨리 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2018년까지 지표긴 하지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최저임금 미만 자영업자 비중도 쭉쭉 올라가요. 26.8%까지 2018년에 올라왔습니다. 이 말은 말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최저임금도 못 버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한다는 이야기예요. 최저임금도 못 버는 자영업자들이. 그런데 우리는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커요. 대한민국은요. 다른 나라 어느 나라보다 큽니다. 25.1%가 거의 경제활동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25.1%니까. 여기에 GDP 국민 총생산에 기여하는 것도요. 예, 거의 20%에 가까워요. 삼성전자만큼 됩니다. 삼성전자만큼. 뭐 적을 때가 작년에가 좀 적었는데 17조 9천억 원? 17조 5천억 원 이 정도고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영업자가 망하면 일자리도 그만큼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임금을 올리잖아요. 임금을 올리면 올리는 만큼 지금 분쟁이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최저임금이 올리면 올리는 만큼 분쟁이 난리가 아니에요. 분쟁이. 2020년까지 보세요. 분쟁이 얼마나 늘어나는 건지. 예, 분쟁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2016년에 1768건이었던 최저임금 미지급 분쟁 건수가 2020년에는 2859건이에요. 무려 1100건이 늘었습니다. 왜 늘었냐고요? 벌어서 최저임금을 못 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최저임금 안 줬다고 분쟁을 걸 거고, 예, 자영업자는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고, 예, 그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올린다? 노동계가 지금 경영계가 협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현장을 알고 이야기하나 이거예요. 현장을 알고 이야기하나.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오로지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밖에 머릿속에 없어요. 예,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최악이라는 거죠. 저는 올해 최저임금 올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 동결한다고 치자고요. 저는 동결까지는 올해는 어느 정도 예, 이야기는 하지만 주휴수당은 없어야 됩니다. 무임금 무노동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예, 일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마라. 일하지 않으면 임금 주지 마라. 돈 주지 마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일하지 않는데도 돈 주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